커피를 넣고 갔길래 새 커피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기다가 아니야. 거기다 아니야. 자요, 여러분요. 53번요.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들은 웬만한 정보죠. 그 논점은 전부 다가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카페하고 학교닷컴 있죠? 거기다 올려놓으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알겠죠? 자, 보면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무권대리는요 뭐가 있죠? 본인은 뭐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 거절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추인권을 먼저 볼까요? 본인의 추인권이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이 있죠. 그럼 본인의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추인하게 되면요. 자, 두 번째요. 추인권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인데요. 우리는 추인이라는 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추인할 때는 일부에 대한 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 있죠. 변경. 이런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요?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죠. 동의가 있으면. 그래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안 된다. 뭐가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제 본인의 추인권에서 뭐냐면 추인을 누구한테 하는가? 상대방이죠. 추인의 상대방은요. 여기 누가 있죠?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 대리한테 할 수 있죠. 그럼 무권 대리한테 추인을 했다.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상대방이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요 그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인을 하면은 추인하는 것은 무권 대리를 추인하는 거잖아요. 추인은 즉 무효인 것을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임을 알고서 장기간 방치한다. 장기간 방치하거나 또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여기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아니다. 왜요? 무권 대리라는 것은 뭐죠? 무효라는 말이죠. 이런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고 장기간 방치를 했다고 해서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추인이라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변제기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다. 유예를 요청을 하거나 또는요 본인이 무권 대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 한다?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3번은요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법조문 그대로죠. 2번 무권 대리 행위임을 모르고 한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의사표시거든요. 의사표시는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임을 알고 추인을 해야 돼. 모르고 추인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기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뭐냐? 줄거요 거기 유동적 유효를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 그래서 유동적 유효인 것을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다 이렇게.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요, 무효인 것을 뭐로 만든다? 유효로 만드는 것이죠. 자, 4번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고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또는요, 두 번째 줄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여 추인했을 때는 줄고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뭐가 된다? 무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 대리행위의 줄고요, 직접 상대방, 알겠죠? 또는 바로 옆에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무권 대리인은 줄고 법률 관계의 승계인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승계인에게 할 수 없다. 틀렸어.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요, 54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이렇게 됐죠. 누구한테 했다 봐봐요. 누구한테 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 그럼 무권 대리인 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뭐 한다? 알지 못하였다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동그라미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2번,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줄고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묵시적 추인. 3번은요,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초과한다. 초과한 것만큼 이꼴 무권대리예요. 초과한 것만큼 무권대리. 따라서 본인은 그 행위, 즉 그 행위가 뭐죠? 초과한 행위죠. 초과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왜요? 초과한 것만큼 뭐가 되니까? 무권대리가 되니까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뭐를 하지 않았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무권대리 사실 줄 것이고, 무권대리를 뭐라냐? 무효라고 하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줄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은 것 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무권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는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유효였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해가지고, 알겠죠? 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다. 추인. 그러면 무권대리가 처음부터 유권대리 OX, X 그건 절대로 안 돼. 무권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거 봐봐. 이러면 이 말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잠깐 지워도 되죠 이제. 추인 다 썼으니까. 그럼요, 추인을 보면 뭐냐면 이건 이해를 해야죠. 자, 봐봐요. 이거 유권대리 있죠. 그럼 유권대리는요, 유권대리는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죠. 대리행위 시부터 유효이죠. 알겠죠? 유권대리는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죠. 그런데 그럼요, 무권대리는 뭐예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요, 무권대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았죠? 무권대리는 뭐가 될 수 없어?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요, 무권대리를 뭐 하죠? 추인하죠?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럼 봐봐. 유권대리는요, 대리행위 시부터 당연히 유효거든요. 그런데 무권대리 추인하니까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해.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무권 대리를 추인한다고 해가지고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가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추인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가 된다. OX, X다. 이런 말, X.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55번 한번 봐봐요. 자,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줄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리행위시로 소급 줄고, 그러니까 거기다 써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기다가 언제나 X, 언제나 소급. 그러면 안 돼.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2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줄고 추인 거절. 그러면 추인 거절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확정정 무효예요. 무효. 그럼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 자, 이제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보면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 봐. 우리가 여기 추인권이 있죠. 추인권을 하면 어떻게 되죠? 확정정 뭐가 돼? 확정정 유효가 되죠. 여기요.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확정정 뭐가 돼? 확정정 무효가 되죠. 무효. 확정정 무효. 그다음에 여기요. 처리하면 어떻게 돼? 처리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확정정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럼 봐봐. 여기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상호 배타적이죠. 이러면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먼저 추인하면 추인 거절이라 철회는 절대 못해. 먼저 철회를 해버리죠. 추인과 추인 거절을 절대로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과 철회권은 누가 먼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냐?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철회는 언제까지 처리하냐? 본인의 뭐가 있기 전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철회권이나 추인 거절권이나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하고 다시 추인 절대로 없다. 3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채우고 할 수 있고 본인의 확답이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줄고 추인 거절.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지금부터 추인 거절권을 설명을 해. 그러면 추인 거절권은 여기 무권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후 본인을 상속한 후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고 난 다음에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권자가 된다? 상대방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꼭 그림을 그려야 돼요.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한테 대리권 안 줬죠. 대리권 안 줬는데 을이요 아버지 을이요 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병한테 아무튼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2월 1일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버지가 만약에 추인을 했다. 그러면 유효가 돼. 추인하고 사망했다. 그러면 유효해요. 추인을 거절하고 사망했다. 그럼 무효가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효해요. 그런데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아들이요. 아들내미가 여기 아들하지 마. 기분 나빠. 딸내미가요. 3월 1일 날 상속했다. 이 말이죠. 3월 1일 날. 알겠죠? 상속을 해가지고 여기요 이미 자기가 2월 1일에 팔아먹고 등기해준 곳에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미등기인 경우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직 등기도 미등기도 안 했다? 그럼 병한테요 계약의 무효를 조장한다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한테요 병한테요 그동안에 너 앞으로 등기돼가지고 너가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한 것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물건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니까? 병이니까 이 말이죠. 병. 상대방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왜?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추인을 거절 못하니까 상대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인데 상대방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이것을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대리권 없죠. 그런데 이 병은요 봐. 선의일 때 철회권 행사해. 선의일 때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권. 선의일 때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 상대방의 철회권인 선의일 때 철회권이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요. 최고권을 행사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한테 최고를 해.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이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발신주의라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발신주의가 예외적으로 6개밖에 없다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발신주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발하지 아니하면 그래야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무슨 주의니까? 발신주의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도달하지 아니한 때 이게 아니고 확답을 뭐지 아니한 때 발하지 아니한 때 발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해야 돼.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3번 틀렸죠? 4번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했다?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 또 나왔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단 말은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게 됐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철회할 수 있다. 5번 상대방은 무권 대리를 철회한 후 줄거 써 확정정 무효. 여러분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철회를 권을 행사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확정정 무효라고 썼죠? 옆줄 긋고 써 누구도 책임 X. 누구도 책임 안 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다?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답 몇 번이다? 3번. 넉 나가지 말고 봐봐. 자, 56번을 보면 1번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누구인 경우에 하나요? 선인 경우에 하나요? 무권 대리인과의 법률 행위를 말 수 있다. 철회. 상대방은 선이 여기 봐봐. 여기 딱 끊어. 선이만 철회해. 선악 불문하고 최고해. 선이만 철회해. 선악 불문하고 최고해. 알겠죠? 그래서 선인 경우에 하나요? 선인 경우에 하나요? 처리할 수 있다. 2번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동그라미 안 경우 악인 경우는 뭐 할 수 있다면 그때 최고할 수 있다. 옆쪽 놓고 철회 X. 철회는 누구일 때만 한다? 선의일 때만 한다. 3번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말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줄과 발하지 아니한 때 발 동그라미하고 발신주의다. 발신주의. 바로 밑에 추인을 거절이야. 추인 그러면 날가나. 추인을 거절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뭐한 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 대리행위로 무출고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맨 끝에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거기다 써. 옆줄 긋고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상대방이 소유자가 돼버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상대방이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그 다음에 5번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 줄거. 우리가 무권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조금 이따 이제 밑에서 한번 본단 말이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자, 57번 틀린 것은요. 1번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무권대리인 부담하는 책임 동그라미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해.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2번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상대방의 선택이죠. 상대방의 선택.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항상 이게 정답이죠. 무권대리인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 상대방.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 나왔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바로 옆에 무권대리, 바로 옆에 언제나 무효. 알겠죠? 왜요? 추인을 하려면 추인을 해야 유효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인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지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 자, 4번 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 거기까지 줄고 그것을 뭐라 하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다.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추인?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죠. 무권대리로 인하여 상대방 철회권 줄 것이고 선의. 최고권 줄 것이고 선악 불문. 최고권은 뭐다? 선, 악을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정답 몇 번이죠? 2번. 자, 58번 한번 봐보세요. 58번이요. 표현들이죠? 표현들이요. 다 안 보고 조금만 볼게요. 왜냐면요. 그래야지요. 내일이요. 뭐죠? 어디죠? 채권법 하고요. 민총이요. 적당히 끝날 거예요. 자, 표현대리라고 돼 있죠? 표현대리를 보면, 표현대리는 뭐냐면 이런 거 봐봐요. 일단 표현대리는 뭐가 있어야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귀책 사유요. 본인의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요. 신뢰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표현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뭐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어야 표현대리고 그렇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 판단한다? 안 하죠. 지금부터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현명을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속임수를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 줄거봐. 여러분 대리행위의 표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리행위의 표시 기억 안 나요? 봐봐. 현명은 아까 뭐죠? 현명이 갑의 대리인 을이죠.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 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대리행위의 표시죠.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다? 대리관계의 표시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다는 표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현명이잖아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돼. 지금 현명했어, 안 했다?
대리행위의 표시, 그게 현명이거든요.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뭐 인생 끝났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맨 끝에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맨 끝을 가. 표현대로는 성립될 수 있다. 틀렸다니까? 현명을 하지 않죠? 가운데 무슨 말이 있어도 필요 없어. 표현대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표현대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현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요.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제3자. 이러면요. 표현대리에서 제3자를 말은 표현대리에서만 나오거든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를 얘기한다? 상대방만 얘기해. 상대방. 상대방만 제3. 그래서 뭐냐? 125조하고 126조하고 129조 보면 제3자, 제3자, 제3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제3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상대방은 막 직접 상대방 줄고 직접 상대방. 그래서 거다 써. 상대방의 전득자 X. 상대방의 전득자는 절대 안 돼. 병만 얘기해. 병만. 알았죠? 누구만 얘기한다고? 병만이. 정글의 법칙. 병만만 얘기해. 병만 얘기한다. 가불병한 병. 알겠죠? 병만 얘기한다. 자, 3번.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죠? 여러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동일하며 무효.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했었는데 이것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왜? 무효니까.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첫 시간 거 딱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뇌가 번쩍 뜨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사실행위. 이것도 아까 우리 여러분요 봐봐. 준법률행위 얘기하면서 사실행위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나요?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뭐다? 매주가 발명. 혼합사실행위는 사부선물. 알겠죠? 그래서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혼합사실행위는 사부선물이죠? 이 사실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사실행위는 대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줄고요. 사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사자는 사실행위 하거든요. 사자는 봐봐 여러분 우편 배달부 있죠? 우편 배달 택배 이게 바로 뭐냐? 사자예요. 택배 기사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데 잘못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부도다리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거 가서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말 잘하는 사람 신부로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그것을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그래. 여기다 써.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써.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그럼 표시기관으로 사자 썼어요? 그럼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마치 어떤 권한이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대리인인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 자, 한번 볼까요? 자요. 사자가 월권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한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월권했단 말은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누구이냐? 대리인인 양 행동이 있다. 대리인인 양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59번 틀린 것은요. 1번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 이런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 상대방을 보호하자. 여기 봐봐. 상대방을 보호한다. 신뢰보호는 다른 말로 뭐다? 정당한 이유다. 정당한 이유는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정당한 이유.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런데 상대방한테 과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기하여 줄곧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 줄고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틀렸어. 과실상계의 법리 줄궜어요. 거기다 써. 채무불이행과 채무불이행.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과실상계는 채무불행과 불법행위. 채무불행과 불법행위에서, 알겠죠? 채무불행과 불법행위에서, 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만 적용. 과실상계는. 그러니까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말이죠. 안 써.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강경할 수가 없어요.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너무 중요해. 이러면 봐봐요. 여기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잘 봐봐요. 오늘요, 이러면요, 유권대리 있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느냐?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유권대리죠? 여기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럼 뭐요? 그러면 좁은 의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이렇게 있단 말이죠. 표현대리요. 표현대리.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절대로 대리권이 없으니까, 아까 말했죠? 무권대리를 아무리 추인해도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에 줄고요, 무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맨 끝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유권대리라는 말 속에 표현대리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표현대리 가로 묶어봐. 표현대리를 뭐란다? 무권대리 이 말이잖아요.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무권대리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바로 옆에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줄거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소멸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야 돼? 대리권이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었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5번요. 법정대리죠. 법정대리도 대리권 소멸이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법정대리 경우 줄거봐. 법정대리 경우다 써. 이렇게 해가지고 125조, 125조 X, 126조, 129조, 9조에는 법정대리가 적용이 돼. 125조는 안 돼. 알겠죠? 125조는 안 된다. 126조하고 129조는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한 3시간 정도면 다 끝나는데요. 야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 내일 있죠? 조용히 해봐요. 여러분, 내일 있죠, 내일? 내일은 여기부터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시간당 한 13분 정도 하니까요. 아마 오전 되기 전에 뭐죠? 민초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 있죠? 채권법을 할 테니까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을 한번 적당히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한 거 있죠? 오늘 강의한 것은, 인코딩이 되는 대로 여러분 카페 있죠? 카페에다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카페에 가입하시면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만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야간 강의는요, 7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